주아야, 너 몸 팔아서 시집 갔다는 소문이 자자해. 뭐? 맞아, 너 걱정돼서 오늘 보자고 한 거야. 말과는 다르게 전혀 걱정하는 표정이 아닌 두 사람. 주아는 당장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장애인 엄마의 고졸이 내가 재벌가해? 말도 안 되긴 하지. 엄마 얘긴 하지 마. 너희 혹시 위장 결혼이니? 부부관계 괜찮은 거 맞지? 그때 갑자기 테이블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인물 및 목소리는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침실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왔어요. 고주아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였습니다. 주아는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단발머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느라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주아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앞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묘하게 섞여 있는 얼굴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현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주아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러 헤어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주아의 손이 맨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낡은 검은색 머리핀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쓰던 머리핀이었습니다. 핀의 도금이 벗겨져 있었지만 주아는 그것을 꺼냈어요. 손에 쥔 머리핀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 같았어요. 엄마가 사주셨던 핀이라 더 의미가 깊었죠. 주아는 검은색 머리핀을 잠시 내려다보다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두었습니다. 욕실을 나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간단히 입을 수 있는 편한 옷을 꺼냈어요. 1층에 내려가 커피 한 잔을 하며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고민해 볼 참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걷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아는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이 따뜻한 커피를 내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작은 사모님. 네,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주아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주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주아야, 오늘 늦지 말고 와.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주아는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응, 알았어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대된다 라고 해야 할까요? 주아는 메시지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짧게 한 글자만 보냈습니다. 흥.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왠지 허전했습니다. 너무 무뚝뚝하게 답한 것은 아닐까 싶었지만 별달리 좋은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주아는 커피잔을 다시 들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반대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전애라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에라는 늘 그렇듯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에라는 주아를 힐끗 보더니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너도 잘 잤니?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이 에라에게도 커피를 내왔어요. 에라는 신문을 펼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에라는 늘 아침이면 종이신문을 읽었어요. 익숙하고 가독성이 좋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문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주아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라는 경제면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 에라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문 너머로 주아를 바라봤어요. 잠시 주아의 얼굴을 관찰하더니 신문을 내렸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밝네. 무슨 일 있어? 에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어요. 하지만 주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주아는 에라의 반응을 살폈어요. 에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에라는 신문을 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주아를 몇 초간 더 바라봤어요. 주아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만나는 거겠구나. 에라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완전히 접었어요. 테이블 위에 신문을 내려놓더니 옆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에서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어요. 에라는 그 카드를 주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걸 텐데 기분 낼 겸 밥 사주고 오렴. 에라의 말에 주아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주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에라는 신문을 옆으로 치우고 일어났어요. 주아가 앉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에라가 주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아의 손을 잡아 그 위에 카드를 올려놓았어요. 주아의 손을 감싸듯 카드를 쥐어줬습니다.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잖니. 에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주아는 손에 쥐어진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라며. 맛있는 거 사줘. 만나고 쇼핑도 하고. 에라가 덧붙였습니다. 주아는 카드를 쥔 손을 꼭 쥐었어요. 카드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들어 에라를 봤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시 신문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아는 카드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주아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랬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때때로 이런 식으로 배려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배려가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며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남편은 늘 말했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온 주아는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주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옷을 골라 입고 가방을 챙겨야 했어요. 주아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에라가 준 카드가 쥐어져 있었어요. 2층 복도를 걷는 주아의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주아는 2층 침실로 올라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드레스룸 문 앞에 섰어요.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문을 열었어요. 드레스룸 안은 넓었습니다. 양쪽 벽면을 따라 옷걸이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천장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자 옷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고급 부티크 매장에 온 것 같았어요. 주아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 벽면부터 옷들을 살펴봤어요. 색깔별로 정리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파스텔톤 블라우스, 화려한 패턴의 스커트,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 손으로 옷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옷감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실크, 캐시미어, 고급면. 모두 비싼 소재들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아의 손이 그 옷걸이에서 멈췄어요.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목선이 깔끔하고 허리선이 살짝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옷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 앞으로 가져가 몸에 대봤어요. 거울 속에 옷과 함께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색깔은 예쁘고 디자인도 세련됐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옷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건 좀 그런가? 혼잣말을 하며 옷을 다시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옷들을 넘겼어요. 밝은 핑크색 블라우스도 꺼내봤습니다. 화사한 색이었지만 역시 주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옷장 한쪽 끝에 다다랐습니다. 거기 색이 어두운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회색, 남색, 그리고 검은색. 주아의 시선이 그쪽에 머물렀습니다. 맨 구석에 검은색 원피스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옷들에 비해 유독 단순해 보이는 디자인이었어요. 주아는 그 옷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옷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소매를 만져봤어요. 옷감이 부드럽게 손에 감겼습니다. 평소에도 혼자 가볍게 외출할 때면 자주 입었었기에 익숙했고 안정감이 들었어요. 주아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주아의 단발머리와 잘 어울렸습니다. 주아는 원피스 치마를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편하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까 명품 옷들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주아다운 옷이었어요. 이제 가방을 골라야 했습니다. 드레스룸 반대편 선반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제일 위쪽 선반에는 명품 가방들이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클래식백, 루이비통 가방. 한 개당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었어요. 모두 시어머니와 남편이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선물해 준 것들이었습니다. 주아는 그 가방들을 지나쳤습니다. 시선이 아래쪽 선반으로 향했어요. 거기 검은색 토트백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이 약간 낡아 있었어요. 모서리 부분이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무난하고 사이즈도 적당해 자주 손이 가는 가방이었죠.
주아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돈을 모아 산 가방이라 의미가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에 검은 토트백, 그리고 단발머리. 거울 속 모습이 몇 년 전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주아는 거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게 좋아.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야 할 것 같았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다이어리, 낡은 수첩, 펜, 그리고 사진 몇 장. 주아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작은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들어 올려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주아와 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주아는 단발머리였고 현이는 긴 생머리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주아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아의 시선은 사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흐릿하게 한 명이 더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젠 다 끝난 일이야. 우리도 이제 다 어른인걸.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현이도 다 알고 있으니 굳이 재경의 얘기를 꺼내진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답답함은 어쩔 수 없었죠. 주아는 일어나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방에서 꺼내 화면을 봤어요. 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12시 호텔 식당이야. 주소 보낼게. 이어서 주소가 전송됐습니다. 주아는 주소를 확인하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원래 백화점 근처 레스토랑 아니었나? 처음 현이가 약속을 제안했을 때는 동네 레스토랑이라고 했었습니다. 백화점 근처라 찾기 쉬울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호텔로 바뀐 거였어요. 주아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바뀌는 거야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었죠. 주아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앞머리를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검은 원피스가 주름 없이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주아는 가방을 들고 드레스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1층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기사가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현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사가 주아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뒷문을 열어줬어요. 주아가 뒷좌석에 앉자 기사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물었습니다. 주아는 휴대폰을 꺼내 현이가 보낸 주소를 보여줬어요. 여기로 가주세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아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택의 담장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정원에 심어진 단풍나무가 보였어요. 잎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차가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접어들자 차들이 많아졌어요. 주아는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어요.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호텔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주아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사람들, 건물들, 신호등. 모든 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아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또 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음식 주문해 놓을게. 주아는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답장을 쳤어요. 응, 그래.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풍경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현이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주아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결혼 소식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대학교에 간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기 바빴습니다. 대학교를 포기하고 바로 돈을 벌기 시작한 주아와는 상황이 달랐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겨 지내다가 주아의 결혼 소식을 접한 현이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날 약속을 잡았죠. 창밖을 보다가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주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방과 후 교실이 보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주아는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어요. 학교 정문을 나서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주아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아는 달려가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주아야. 방금 왔어.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주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가 있었습니다. 주아야, 오늘 마트 들러서 장 보고 가자. 네, 엄마.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주아는 카트를 밀고 어머니는 옆에서 휠체어를 타고 함께 움직였어요.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우유, 달걀, 채소. 주아야, 내가 고생이 많다. 어머니가 미안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전혀 안 힘들어요. 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트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몇 명의 학생들이 보였어요. 저기 장애인 엄마 둔 전교 1등.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재경과 그 친구들이었어요. 재경이 주아 쪽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엄마 둔 애가 전교 1등? 제 학원도 과외도 안 하잖아. 문제 유출 받은 거 아냐? 재경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아는 카트를 밀던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도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주아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주아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집에 가서 우리 맛있는 거 해 먹어요. 주아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카트를 밀며 재빨리 그 자리를 지나쳤어요. 하지만 귓가에는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복도가 보였어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아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재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옆으로 비켜서려 했어요. 하지만 재경은 일부러 주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쿵. 재경이 어깨로 주아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주아는 비틀거렸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미안. 안 보였네. 재경이 차갑게 말하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재경 친구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아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학생들이 있었지만 모두 모른 척했어요. 주아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게시판 앞이었어요. 중간고사 성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몰려서 자기 성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주아도 성적표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전교 1등이었어요. 주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재경이 서 있었어요. 재경은 성적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재경아, 또 2등? 재경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재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성적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쟤만 없으면. 재경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기억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주아는 눈을 떴어요. 차 안이었습니다. 여전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해야 하는 말이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언제 재경이 나타날지 또 무슨 말을 들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주아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내쉬었어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다 어른이잖아. 다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주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재경도 자신도 모두 어른이 됐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겠죠.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주아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때문일까요? 작은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주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 멈춰섰어요. 창밖을 보니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호텔이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입구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넓은 로비가 보였어요. 주아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괜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주아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입구에 화려한 조명이 주아를 비쳤습니다. 마치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주아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호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현이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2시 2층 레스토랑.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0분이었어요. 아직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주아는 엘리베이터를 찾아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아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냥 친구 만나는 거잖아요. 주아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주아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주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자신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주아는 얼른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연습을 했어요. 밝게 웃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어두운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2층이었어요. 주아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레스토랑 입구가 보였어요. 주아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레스토랑 입구에 다다르자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 네. 친구가 먼저 와 있을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주아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아는 직원을 따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가 쪽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현이었습니다. 주아의 발걸음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주아는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아는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현이가 주아를 봤어요. 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팔을 크게 벌리며 다가왔어요. 주아야. 현이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잠시 이쪽을 쳐다봤어요. 주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현이가 주아를 꽉 안았습니다. 과하다 싶을 만큼 세게 안았어요. 주아는 어정쩡하게 현이를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렇게 반가워할 만큼 친했었나? 잠시 생각했죠. 오랜만이다, 현이야. 주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현이는 주아를 놓아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주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야, 너 진짜 달라졌다.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현이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달라. 확실히 달라졌어. 현이가 주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테이블로 이끌며 말했어요. 앉아. 내가 좋은 자리 잡아뒀어. 여기 창가 쪽이야. 주아는 현이가 이끄는 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 너머로 도심 풍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물과 메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세팅이었어요. 접시며 잔들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현이가 주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턱을 괴고 주아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재벌집 며느리 된 거야? 소문 자자해 진짜. 현이가 물었습니다. 주아는 물 한 모금 마시며 애매하게 웃었어요. 그냥 결혼했어. 그냥이 어딨어? 형일그룹이잖아. 대한민국에서 형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현이의 목소리가 한껏 신이 나 있었습니다. 주아는 손을 저었어요. 남편 어머니 회사인 거지 나랑은 큰 상관없어. 아, 겸손 떨지 마. 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덧붙였어요. 요즘 애들 모였다 하면 다 주아 내 얘기만 해. 내 남편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던데. 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어요. 현이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너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우리 주아가 재벌가에 시집을 가다니.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현이가 미리 주문했다던 음식을 담아오고 있었어요. 전체 요리가 하나씩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샐러드, 빵, 에피타이저. 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주아는 테이블을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사람은 2명인데 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이야, 이거. 주아가 말을 꺼내려는데 웨이터가 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스프와 메인 요리까지 나왔어요. 테이블이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이를 봤습니다. 우리 둘인데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현이가 웃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아, 그게.
현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주아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가 더 와? 주아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너 만난다고 했더니 다들 보고 싶다고 해서. 근데 너 불편할까봐 내가 한 명만 더 불렀어. 주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누군데? 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궁금해? 곧 올 거야. 주아는 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현이는 묘하게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깜짝 파티를 준비한 사람처럼요. 주아는 테이블 위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주아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아야, 괜찮지? 대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 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아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음식도 나왔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 주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현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우리 옛날 얘기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해야지. 현이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오자 현이가 주문했어요. 와인 한 병 주세요. 레드로요. 주아는 손을 저었습니다. 술도 마시려고? 그럼.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 현이가 주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웨이터는 이미 와인을 가지러 갔어요. 주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병을 따서 현이의 잔에 먼저 따랐어요. 그리고 주아의 잔에도 따랐습니다. 오늘은 한잔 해야지. 오랜만이잖아. 현이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아는 어쩔 수 없이 잔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현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와, 역시 비싼 와인은 다르네. 주아는 잔을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와인을 마실 기분이 아니었어요. 누가 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이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밝게 웃으며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최근 자기 생활, 다른 친구들 소식, 동창회 이야기. 주아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레스토랑 입구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주아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서 웨이터들이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내하고 있었어요. 분명 중요한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주아는 그쪽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가려 누군지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이의 시선도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왔다. 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주아는 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구 쪽을 봤어요. 웨이터들이 비켜서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아는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잔 안에서 출렁거렸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까지 거의 다 왔어요. 주아는 테이블 아래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주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 어른이 됐잖아. 예전과는 달라졌을 거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봤어요. 오늘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아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주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화려한 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빨간 원피스에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있었어요. 값비싼 가방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레스토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만큼 눈에 띄는 차림이었어요. 과시적이었죠. 주아는 그 모습을 보며 표정 관리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신재경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신재경이었습니다. 재경이 테이블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어요.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재경은 주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재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미소 같았어요. 주아는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재경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아야, 표정이 왜 그래? 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아를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웃어, 재경이 오해하겠다. 현이가 덧붙였습니다. 주아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 주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아를 내려다보며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재경은 아무렇지 않게 주아 옆자리로 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주아 바로 옆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재경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아는 옆으로 몸을 살짝 피했습니다. 재경과의 거리를 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재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고주아. 주아는 움찔했어요. 재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더라. 재경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아닌 비꼬미 섞여 있었습니다. 주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어요. 주아는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재경은 주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관찰하듯이요. 주아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재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몸 팔아서 시집 갔다는 소문, 진짜야? 주아는 방금 마신 물을 뱉을 뻔했습니다. 손으로 급하게 입을 가렸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목에 물이 걸렸어요. 테이블의 공기가 급변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주아는 재경을 봤습니다. 재경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를 봤습니다. 재경을 보다가 주아를 봤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경아, 그건 좀. 현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재경을 말리는 듯 했지만 진심으로 말리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재경은 현이를 힐끗 보더니 다시 주아를 봤습니다. 현이가 주아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아야,
사실 나도 걱정돼서 불렀어. 현이의 말에 주아는 현이를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걱정인데? 주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이는 미안한 듯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재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뭐 어때, 친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재경의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마치 농담하듯이요. 하지만 내용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현이가 말했습니다. 너 몸 팔아서 재벌가 시집 갔다는 소문이 자자해. 주아는 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 소문이 돈다고? 주아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을까요? 아니, 정말 그런 소문이 있기는 한 걸까요? 주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재경은 그런 주아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재경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어요. 원하던 반응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 줄까? 재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즐기려는 듯한 말투였어요. 주아를 괴롭히는 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현이는 와인을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구경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은 각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쪽 테이블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아는 가방을 만졌습니다.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학창 시절의 재경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몸이 굳어버린 거였죠. 재경이 다시 주아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주아는 이제야 정확히 알았습니다. 현이는 그저 자신을 불러내기 위한 미끼였고 실제로는 재경이 자신을 괴롭히고 싶어서 불렀다는 것을요. 테이블 위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와인만 재경과 현이의 잔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테이블 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세상이었어요. 재경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주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주아야. 재경이 말을 꺼냈습니다. 주아는 재경을 봤어요. 재경은 턱을 괴고 주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 결혼식에 우리 초대도 안 했잖아. 재경의 목소리가 서운한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기였어요. 주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작게 가족들끼리 했어. 주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주아는 큰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올렸어요. 가족들끼리 재경이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잖아. 엄청 비교됐겠다. 우리라도 불렀어야지. 고등학교 내내 같이 다녔었는데. 안 그래? 재경의 말에 주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같이 다녔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같이 다닌 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했던 거였습니다. 재경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재경이 말했습니다. 주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덧붙였어요. 고졸이 어떻게 재벌가에. 재경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주아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현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뭔가 동조하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주아는 현이를 봤습니다. 현이는 눈을 피했어요. 재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이 저는 엄마 모시고 살던 애가. 그 순간 주아의 숨이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재경이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엄마 얘기는 하지 마. 주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만은 참을 수 없었어요. 재경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미안. 재경이 가볍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였어요. 재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이잖아. 내가 없는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재경의 말에 주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긴 했어요.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셨습니다. 주아는 고졸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주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경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경아, 적당히 해. 말리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하는 말이었어요. 진심으로 말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현이는 재경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구경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주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현이도 한패였던 거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현이가 재경을 부른 거였어요. 재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대단하긴 해. 어떻게 형일 그룹 아들이랑. 재경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주아는 참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재경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재경은 주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보였어요. 주아가 반응하는 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재경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아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경의 손이 살짝 흔들렸어요. 잔에 담긴 와인이 출렁거렸습니다.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주아의 검은 원피스 치마 쪽으로 쏟아졌어요. 붉은 와인이 검은 옷에 번졌습니다. 어머, 미안. 재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실수. 재경이 덧붙였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주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쏟은 거였어요. 주아는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치마에 묻은 와인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 옷이라 티가 나지는 않았지만 축축했어요. 재경이 말했습니다. 재벌 사모님이니까 괜찮지? 재경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아는 계속 닦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아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제대로 닦아야 할 것 같았어요. 아니, 사실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재경이 주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슨 재벌 사모님이 이런 싸구려 옷을. 재경의 말에 주아는 움찔했습니다. 싸구려 옷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 옷은 주아가 가장 편하게 입는 옷이었습니다. 재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용돈도 안 줘? 불쌍하게.
재경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아는 냅킨으로 옷을 닦는 척하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위장 결혼인가? 재경이 물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들어 재경을 봤어요. 재경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따로 여자 있고 쇼윈도 부부처럼 살고 그런 거 아니지? 재경의 말에 주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부부관계 괜찮은 거 맞지? 재경이 덧붙였습니다. 가장 사적인 부분까지 건드렸어요. 주아는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으로 냅킨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와인을 쏟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웨이터들도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주아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아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재경이 말했습니다. 내 말 안 끝났어, 주아야. 재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주아는 재경을 봤어요. 재경은 웃고 있었습니다. 앉아. 명령조였습니다. 주아는 앉지 않았어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주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거야. 주아가 덧붙였습니다. 현이를 봤어요. 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주아가 테이블을 벗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재경이 손을 뻗었어요. 주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야, 진짜 도망가게? 재경이 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아의 손목이 아팠습니다. 주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경은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직 할 말 많이 남았는데? 재경이 말했습니다.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주아를 괴롭히는 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손목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경의 힘이 셌어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아는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주아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 같은 레스토랑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걸요.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주아의 시어머니 전혜라였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호텔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전혜라가 나왔습니다. 에라 옆에는 비서실장이 함께 있었어요. 에라는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어요. 회장님, 거래처 분들이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에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가봅시다. 에라가 2층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뒤따랐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에라는 오늘 미팅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제휴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에라는 이런 자리에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경영자였으니까요. 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멀리 레스토랑 입구가 보였어요. 에라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라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전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라는 직원을 따라 걸었습니다. VIP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레스토랑 안쪽 조용한 곳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걸어가는 중에 에라의 귀에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같았어요. 에라는 걸음을 잠깐 멈췄습니다. 에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가 쪽 테이블들이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방금 주아 목소리 같았는데. 에라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며느리 주아가 친구를 만난다고 했었어요. 약속 장소가 여기였던가요? 주아 약속이 오늘 여기였나? 실장님, 뭐 들은 거 있어요? 에라가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만 막내 며느님이 저쪽에 계시긴 합니다. 비서실장이 창가 쪽을 가리켰습니다. 에라는 그쪽을 봤어요. 멀리서 주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사하러 갈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가요. 주아가 친구들이랑 편하게 있게 해줍시다. 에라가 말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비서실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아 테이블의 분위기가 묘했어요. 에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며 살아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에라는 고개를 돌려 주아 쪽을 다시 봤습니다. 주아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에라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주아 테이블 쪽을 주시했어요. 주아 옆에 여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맞은편에, 한 명은 주아 바로 옆에 있었어요.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에라가 계속 지켜보며 비서실장에게 물었어요. 실장님, 주아랑 동석한 사람들 누군지 알겠어요? 한 명은 낯이 좀 익은데 뭔가 주아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바로 레스토랑 직원을 불렀습니다. 레스토랑 예약 명단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잠시 후 비서실장이 에라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희식품 막내딸입니다. 에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에라는 그 회사를 알고 있었어요. 형일그룹과 거래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이 익은 거였어요. 선희식품? 에라가 되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주 와서 직원들이 다 안다고 합니다. 에라는 주아 테이블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아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신재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애인 엄마까지 있는 고졸 애가 재벌가에. 그 순간 에라의 몸이 굳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에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장애인 엄마, 고졸, 재벌가. 주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욕적인 방식으로요. 에라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에라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걸음을 멈췄던 에라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VIP석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주아 테이블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류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에라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에라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어진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화가 난 게 분명했지만 겉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냉정해 보였어요. 에라는 주와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하지만 주와 테이블 사람들은 에라가 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재경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이상하긴 너무 이상해. 재경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어요. 에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에서는 기업 자제들끼리 결혼하면 또 기사나고 안 좋은 소리 나오겠으니 재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에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민, 그것도 최하층 서민인 너 같은 애 하나 데려다가 위장 결혼하고 이미지 세탁하는 거 아니야? 재경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에라는 이제 테이블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형일그룹 회장님이 자식보다 회사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재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에라는 테이블 바로 옆에 섰어요. 레스토랑 조명이 에라의 그림자를 테이블 위에 드리웠습니다.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재경이 마지막 말을 끝냈습니다. 그 순간 재경은 테이블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봤어요. 누군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재경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에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재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에라는 재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주아도 에라를 봤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주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에라는 주아를 잠깐 봤습니다. 주아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치마에는 와인 얼룩이 있었습니다. 에라는 다시 재경을 봤습니다. 재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식보다 회사에 관심 많긴 합니다만. 에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내 자식을 그런 쓰레기로 키우진 않았답니다. 에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라는 재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선희식품 막내딸 신재경 씨, 맞죠? 에라가 재경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재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히 에라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주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에라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에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모든 시선이 이 테이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에라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죠. 에라는 재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경은 자리에 앉은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에라가 말했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같으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인사를 나누지 않겠다는 건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사교적인 예의조차 지킬 가치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재경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현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감히 에라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에라는 옆에 서 있는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희식품 신 회장님과는 골프도 같이 치는 사이인데 에라가 말을 꺼냈습니다. 재경의 눈이 커졌어요. 그냥 한 소리나 듣고 말 줄 알았는데 아버지 얘기를 꺼내니 이건 일이 커지겠다 싶었죠. 저기, 오해가. 재경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에라는 재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요? 에라가 되물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재경을 봤어요. 제가 직접 다 들었는데 무슨 오해가 있겠습니까? 에라의 말에 재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에라는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장님.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에라가 지시를 내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희식품 관련 거래 전면 재검토해야겠어요. 에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재경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거래 재검토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에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 인성이 이런데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을 리 없겠죠. 에라의 말이 레스토랑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경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에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인성이면 조만간 사회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에라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신재경 씨의 말처럼 요즘 기업 이미지 아주 중요하니까요. 에라가 재경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재경은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걸 느꼈어요. 비서실장이 메모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에라가 다시 지시했어요. 입찰 공고 준비부터 시작해보죠.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어요. 선희식품과의 계약을 끊고 다른 업체를 찾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주변 테이블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주아한테 사과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라는 현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재경만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재경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는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겨우 꺼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 관리자가 전전긍긍하며 물었습니다. 에라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형일그룹 회장이 자기 레스토랑에서 불쾌한 일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에라는 관리자를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에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안심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멀찍이 물러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술렁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연락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주아는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에라와 재경을 번갈아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에라는 재경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경이 겨우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에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신 회장님께 연락하지 말아요. 그런다고 바뀌는 거 없으니까. 에라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재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에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라는 주아를 봤습니다. 주아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에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아야, 일어나렴. 짧은 말이었습니다. 주아는 에라를 봤어요. 에라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주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에라의 손을 잡았어요. 에라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주아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에라가 주아를 자기 옆으로 이끌었습니다. 주아를 재경과 현이로부터 떼어놓는 거였어요. 주아는 에라 옆에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에라는 입구 쪽을 봤습니다. 비서실장도 그쪽을 봤어요. 주아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경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온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 근처에서 일이 있다고 하셔서 차를 함께 타고 이동했는데 그 덕에 다행히 연락을 받고 빠르게 온 거였습니다. 선희식품 회장이 레스토랑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헝클어져 있었어요. 급하게 달려온 티가 났습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재경 아버지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에라를 보자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회장님, 재경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에라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막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경 아버지와 에라의 대면이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아는 에라 옆에 서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재경 아버지가 에라 앞에 섰습니다. 전 회장님. 재경 아버지가 다시 한번 에라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에라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재경 아버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회장님. 재경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에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재경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라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봤어요. 에라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애가 철이 없어서. 재경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재경 아버지의 목소리는 처음엔 낮고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에라의 반응이 없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말투가 빨라졌습니다. 전 회장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요. 재경 아버지가 관계를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에라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에라 옆에 선 비서실장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언제든 에라의 지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없는 아이의 실수입니다. 재경 아버지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실수라는 단어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에라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재경은 아버지 뒤에 숨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이미 자리를 떠나려고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재경 아버지는 에라의 침묵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얼마든지 보상하겠습니다. 재경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였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형일그룹에겐 이미 충분한 돈이 있었죠. 며느님께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재경이도 바로 사과할 겁니다. 재경 아버지가 재경을 돌아봤습니다. 재경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재경이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주아는 재경을 보지도 않았어요. 에라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재경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회장님,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떡하란 겁니까? 재경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겸손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점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에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경 아버지를 계속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형일그룹과의 계약이 끊기면 우리 선희식품은 뭐 길거리로 나 앉으라는 겁니까? 재경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원에서 따지는 투로 변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에라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본인 회사 직원들을 가지고 절 협박하시는 겁니까? 에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재경 아버지는 이미 자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틀린 말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재경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돌변한 거였어요. 이제는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였습니다. 며느님께 장애인 엄마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재경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주아가 그 말에 움찔했어요. 몸이 굳어졌습니다. 고졸인 것도 사실이고, 따지고 보면 제 딸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재경 아버지가 계속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라가 주아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렸어요. 주아를 안심시키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주아는 에라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떨리던 몸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아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재경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떠올랐어요. 선희식품이었습니다. 재경 아버지의 회사였어요. 주아는 그 회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자주 봤던 제품들이었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아는 생각했습니다. 재경과 재경 아버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다 선희식품이 무너지면 직원들은 주아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이었어요. 학비를 벌려고 일하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재경이 잘못한 건 맞았습니다.
주아를 괴롭힌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야 할까요? 주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재경의 잘못 때문에 그들까지 피해를 봐야 할까요? 주아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재경에게 당한 것을 갚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라와 재경 아버지는 여전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재경 아버지는 계속 무언가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아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아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가면 선희식품은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아니,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경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가 무너져야 할까요? 직원들까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까요? 주아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선한 마음이요. 그때 주아는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에라를 봤습니다. 어머님. 주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에라가 주아를 봤습니다. 주아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주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아는 한참 고민한 뒤에 다시 말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주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에라는 주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에라가 물었습니다. 주아는 에라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재경 아버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재경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에라는 주아를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에라가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에라와 주아가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할 만큼 조용한 곳이었어요. 주아가 에라를 마주봤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복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주아가 말했습니다. 에라는 주아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주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에라는 주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아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었어요.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라는 주아의 얼굴을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 주눅 들어 있던 모습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계속해보렴. 에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아는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되면 선희식품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거예요. 주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물론 학창시절에 신재경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주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힘들었던 순간들이요. 엄마를 막말한 걸 생각하면 저도 화가 나요. 주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모욕당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주아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주아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주아가 고개를 들어 에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건 제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아의 말에 에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주아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제가 당당하게 살면 그게 진짜 복수하는 거 아닐까요? 주아가 물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에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에라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단단하구나. 에라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아를 새롭게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내가 약한 줄 알았어. 에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아는 작게 웃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주아가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아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요. 에라는 주아를 한참 더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조용하고 소심해 보였던 그 모습이요. 하지만 지금 에라 앞에 서 있는 주아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강철 같았습니다. 에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주아와 함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경 아버지는 두 사람이 돌아오는 걸 보며 긴장했습니다. 재경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에라가 비서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거래 재검토는 유지합니다. 에라가 지시했습니다. 재경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에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입찰은 보류하세요. 에라의 말에 재경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류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에 메모했습니다. 에라는 재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신재경 씨는 내가 참으로 훌륭한 인성의 며느리 뒀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에라가 말했습니다. 재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내 며느리가 생각이 워낙 깊어 이 정도로 끝내는 거니까요. 에라의 말에 재경 아버지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라는 재경 아버지를 봤어요. 신 회장님도 딸 간수 잘하세요. 에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힘들게 일궈온 자리 무사히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에라의 말은 경고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재경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재경 아버지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경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에라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가자. 에라가 말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라와 함께 테이블을 떠나려 했습니다. 주아는 재경 쪽을 봤습니다. 재경이 고개를 들어 주아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고는 못하겠어. 주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다신 우연으로도 마주치지 말자. 주아의 말에 재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어요. 현이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언제 떠났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도망치듯 나간 것 같았습니다. 주아는 재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라를 따라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주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에라가 주아를 봤습니다. 오늘 형진이 돌아온다고 하니 다 같이 저녁은 집에서 먹자. 에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아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긴장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에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아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아는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와인 얼룩이 묻은 원피스를 벗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에라도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다급한 발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주아야. 형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아의 남편이었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형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주아야, 얘기 들었어. 괜찮아? 형진이 주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주아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주아가 대답했습니다. 형진은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에라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형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왔던 거예요. 재경이 주아를 모욕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온 거였죠. 선의식품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제대로 갚아줘야죠. 형진이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당한 일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에라는 형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주아를 봤어요. 주아도 에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에라가 말했습니다. 주아야. 에라가 주아를 불렀습니다. 주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아무래도 저놈보다 더 어른이구나. 에라가 말했습니다. 형진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형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주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있지. 에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주아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에라가 미소 짓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주아야, 모자란 내 아들놈 잘 부탁한다. 에라가 주아에게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주아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형진은 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형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에라와 주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맑게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웃음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주아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에라도 주아를 새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동등한 존재로 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형진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에라와 주아는 그냥 웃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 식당을 채웠습니다. 주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오늘은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한 하루이기도 했어요. 주아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재경도 학창 시절의 상처도 이제는 주아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주아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라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다들 배고프겠다.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끼리 밥 먹자는 말이었습니다. 주아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진도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며 앉았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에라와 주아가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미소였습니다. 석양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과거를 딛고 일어선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주아로 살아갈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아의 인생은 계속될 거예요. 더 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요. 창밖의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밝을 것입니다. 주아는 미소를 지으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의 일은 지난 일이니 다 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울목 인생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